자, 100점 묘표 시간이고요. 배터리, 리튬 얘기가 뭐 들어있네요.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리도 7분 장전. 네네. 자, 오늘 100점 무패인데 하얀 석유, 리튬 얘기를 먼저 꺼내오신 것 같은데요. 네. 이 리튬이 중요한 이유, 시장에서는 어떻게 무슨 이야기들이 또 회자되고 있던가요? 일단 리튬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 좀 왜 중요한지 이런 거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리튬이 원래 그동안은 유리나 도자기 이런 거에 넣어서 좀 더 단단해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요. 이 리튬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국제 그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리튬을 보면 일단 그 가격대를 먼저 좀 짚어볼게요. 2020년이죠. 2020년에 리튬이 한 7,000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. 근데 지금 국제 시세로 보면 지난해 11월을 보니까 10만 원 가까이 떴거든요. 그래서 한 20배 가까이 뛰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. 그래서 하얀 뭐 석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남미에서 보통 남미나 호주나 이런 데서 많이 뜨고 있는 게 리튬인데 최근에 이제 이란에서도 발견됐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리튬이 자원 민족주의의 중요한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그런 물질이 된 겁니다. 네. 네. 뭐 흔히 들어봤던 리튬 이온 배터리. 네. 뭐 리튬은 그래서 익숙한 광물이고 약간 희토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. 이 리튬 때문에 각국의 그 관련 광산이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면은 막 난리가 그렇습니다. 나는데. 자, 이것도 뭐 스사라 리튬이 있고 또 뭐 탄산 리튬. 탄산 리튬이 네네네. 있고 리튬도 종류가. 네네네. 자, 리튬 전쟁. 국내 배터리 업계 대응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던가요? 일단은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특히 이제 배터리를 다루는 회사들이 이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초반에 광산까지 다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2030년까지는 중국에서 하는 의존도를 50% 이하로 낮추자.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아니 SK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리튬을 직접 확보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그래서 포스코가 최근에 이제 그 2018년부터 3천억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리튬 광산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네. 그게 이제 한 5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 5만 톤이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만 톤이 그 고성능 자동차 배터리 10만 대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5만 톤 정도를 2025년까지 생산하는 광산까지 포함해서 생산하는 걸 하면 그럼 5만 대면 5만 톤이면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 하고 있고요. 여기 더해서 지금 LG 계열사인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에서도 그 미국 회사하고 20만 톤 계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리튬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대기업들이 근접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네. 그 리튬 관련주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이제 그 묶여서 지금 자꾸 웃어서 그러시면 좀 약간 얼처구니가 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네. 볼리비아 뭐 리튬 광산 그래서 뭐 채굴권을 가졌다 막 이랬는데 볼리비아는 부인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대표이사 막 구속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. 리튬 관련주라고 덩달아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이제는 가지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좀 소개를 좀 네, 부탁드려요.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ETF 사세요 이렇게 네.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그 리튬 관련주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테마성이 많고 뭐 어디 광산 개발하고 확보하고 지분 확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이제 CIS나 이런 쪽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뭐 확보하고 남미에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 그 사실관계를 끝까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그렇죠.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접근하기 조금 힘듭니다. 검증이 안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저희도 그냥 ETF 사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리튬에 관심이 있다면 네네네네. ETF를 네네네. 보시는 게 좋다. ETF 뭐 타이거 2차전지 이런 것도 있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뭐 2차전지 테마주 이런 ETF들이 많은데 네. 이 ETF들이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40%
40% 가까이 올랐거든요. 각자. 타이거나 아니면 삼성자산 운용인 코덱스, 2차 전지 테마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연초 대비 40% 이상 올랐다는 것 자체가 2차 전지와 관련된 특히 이제 리튬 관련주라고 할 때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해 두시는 게 뭐 일단 사고 팔기도 좋고 ETF는 전체적으로 그 관련 산업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리튬 얘기를 먼저 다뤄봤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또 정해 주셨는데 두 번째 주제 타이틀이 혹시 있을까요? 없군요. 네. 네,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저희가 타이틀로는 저희 매경 이코노미에서 이제 이렇게 아, 부활하는 J컬처. 뭐 이게 타이틀. 카메라 한번 다시 잡아주시겠어요? 네, 네, 이렇게. 매경 이코노미, 저희 네. 그 주간지죠? 네네네. 네. 그래서 박소 기자가 지금 글 쓰시는 곳. 네. 자, 일본의 정치는 싫지만 만화나 스시는 좋아요. 이렇게 뭐 현실적인 얘기죠, 사실. 그렇습니다. 네네. 정치 얘기는 뭐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. 그건 다루시는 프로그램을 다루시고. 네네. 자, 무슨 얘기인지일까요? 한때는 노노재팬 열풍, 노재팬이죠. 네, 네네네. 거셌지만 지금은 일본 만화, 뭐 슬램덩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. 네네네. 일본으로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또 아이컬처, J컬처 네네네네.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이게 진짜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좀 응축됐던 것 같아요. 코로나19 때 굉장히 이렇게 응축됐던 그런 J컬처, 그러니까 그 일본 문화와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일본에서 먼저 우리랑 이제 뭐 어떤 전략적 광물이나 아니면 전략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뭐 저희도 노노재팬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반일 감정이 악화됐던 측면이 있는데 네.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문화 뭐 특히 이제 슬램덩크 최근에 뭐 계속해서 흥행이 되고 있고 또 10대, 20대들 사이에서는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굿즈라든지 뭐 J컬처 문화 뭐 이런 음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네.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경련이 최근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일단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일본에 대해서 인상이 긍정적인가요, 부정적인가요? 이 설문에서 20대, 30대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2%를 넘어섰습니다. 그러면 부정적이다는 17%.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이미 그 공감대가 문화는 좋고 일본은 싫어요. 딱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. 네. 물론 이제 50대, 60대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 일본 반일 감정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J컬처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만화는 재밌고 스시는 맛있어요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젊은 세대의 이 영향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분들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J컬처를 유심히 보고 J컬처 자체를 무시하거나 노노저팬을 무시하기보다는 이 우리나라 젊은 층의 그냥 이 여론을 그대로 일단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.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대원 미디어나 이런 거 종목들 추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다.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같이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시사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종목 하나 또 건전 대원 ENC. 대원 미디어가 아마 사명을 대원 이제 뭐 네네네. 찾아봐야 되네. 네, 대원 미디어가 있군요. 네. 네, 대형 미디어 지난번에 해서 그 일본 뭐 J컬처 이런 것들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저희가 다뤘었지 않습니까? 종목으로. 제가 DNC 미디어하고 좀 헷갈렸는데. 네네네. 이건 다시 뭐 건졌다는 표현은 취소. 자, 하여튼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네네네. 실제 J컬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좋은 건 뭐 좋은 거고. 네네네. 네. 어느 정도 지금 호응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? 그 하이볼 혹시 아세요? 뭐 이렇게 네네네. 주류의 네네네네. 제조 방법이죠. 네, 그러니까 하이볼이라는 게 사실 일본에서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를 타는 그런 건데요. 이 위스키에 탄산수 타는 이 문화가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이볼을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아직 하이볼을 옛날에 한번 그냥 다 제조된 하이볼을 팔았다가 망했었는데 네. 최근에는 이런 그 진주엠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이볼을 다시 이제 제조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. 이럴 정도로 하이볼은 그 위스키랑 탄산수를 탄 이
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위스키 자체, 그러니까 일본 위스키 자체까지도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 하이볼 문화가 지금 젊은 층을 상대로 굉장히 강타하고 있다. 이런 부분만 봐도 제일컬처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산토리의 가쿠빈, 뭐 야마자키, 히비키 이런 것들은 지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. 일본 네네. 위스키. 네, 그래서 일본 맥주도 뭐 편의점에서 그동안 많이 팔았다가 거의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수입량이 100% 이상 늘어났다. 이것도 굉장히 유심하게 좀 바라볼 포인트입니다. 그렇죠. 자, 일단 일본 것이 뭐 막 밀려 들어온다 이 개념보다는 교류라는 개념. 우리 것도 나가겠죠. 요즘은 뭐 윤사마 이런 게 좀 별로 없어졌는데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일본에서 또 K컬처가 사실은 그 일본 사람들은 또 한국의 K컬처 그리고 K패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홀리 커머스 이런 회사들은 일본에서 그냥 그 패션만 파는데 매출 1,000억 이상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서로 지금 굉장히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거는 양쪽에 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일 수 있다. 이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의 너무 물론 그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조차하고 우린 경제만 얘기하는 것이니까. 네, 노노재팬이 실컷 해놓고 가장 많이 가는 지금 여행하는 국가가 일본이잖아요.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또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편의점 얘기이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, 저는 또? 저희 매경 이코노미가 GS25 CU 출정은 반토막. 세븐은 세븐일레븐을 얘기하는 거예요. 가수 세븐은 아니잖아요. 점포스가 감소하고 있다. 어제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은 뭐 그 이마트 또 이렇게 한번 이마트 24인가요? 편의점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국내 4대 편의점이죠. 그래서 국내 4대 편의점이 보통 보면 GS25, 그다음에 CU, 그다음에 그 세븐일레븐 그리고 이마트 24. 이거 4대 편의점인데 저희가 매경 이코노미가 이제 그 최근 2개월간의 가맹점 증감 데이터를 단독 입수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편의점 4개 회사의 출점세가 그러면 더 늘어났느냐, 줄어들었느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점을 그러니까 전체 그 점포 수가 줄어들었고요. 다른 곳도 보통 하루에 뭐 100개씩 늘어났던 그런 게 15개 정도로 늘어나는 쪽으로 굉장히 그 증감세가 줄어들었다. 이건 성장세가 꺾였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결론이 없네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왜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게 편의점이 원래 굉장히 성장 산업이고 슬세권,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동네 상점 이렇게 해서 편의점이 사실은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 슬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편의점을 많이 늘어난 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포화됐다 이런 이야기 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비수기,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가 편의점 입장에서는 좀 비수기라고 합니다. 외출이 많아야 편의점이 잘 되는데 지난 2달간은 외출이 좀 적은 아주 추웠던 때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출점이 좀 줄어들었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우량 점포, 그러니까 이제는 구조조정이 좀 시작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편의점 요즘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점포의 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개수는 줄어드는데 크기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동네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그 대형 할인점의 구색을 맞출 정도로 다양하게 사고 팔 게 많다. 거기에 또 택배 서비스도 하고 뭐 옷도 맡기고 세탁 서비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편의점도 그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화되면 작은 그 편의점들끼리는 통폐합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개수만 놓고 보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점당 매출로 보면 늘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점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자, 개장 전이지만 그래도 또 시장의 어떤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?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걸 또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매경 이코노미의 박소 기자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개시켜 주셨네요.
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